이번에는 광명. 광명 붙고. 광명의 3대장을 보고 계세요. 광명 3대장. 광명 3대장이면 일단 오늘 붙고 나왔으니까 붙고 얘기. 그 다음에 진성 나와야죠. 또 하나 뭐예요? 네, 광명. 광명. 근데 광명고는 범위가 많지는 않지 않나? 범위가 많지가 않은데 요즘 이제 고1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범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고3 거의 어떤 수능 특강, EBS 연계교재를 1학기 중반부터 그래, 썼고 맞아. 이런 걸 보면 까다로운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서. 그렇죠. 근데 이 북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범위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요즘 모의고사를 쓰잖아요. 최신 모의고사. 그렇죠. 뭐 25년, 뭐 6월 뭐 9월 뭐 이런 식인데 광명은 올림포스 교재 쓰면서 그거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23년 이번 기준으로 23년 9월 모의고사, 23년 6월에 나왔었던 거, 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섞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좀 치사해요. 학교 선생님들 좀 열받는 부분이에요. 그거 뭔지 아시죠? 안 알려줘. 문제 번호를 늦게 알려준단 말이야. 진도를 뭔가 학원 좀 친화적인 분위기로 학생이 일찍 대비하고 그래, 이런 그거 싫어해. 과정이, 그죠?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늦게 나오니까 대비할 기간은 없고 숙지는 덜 되고 맞아요, 미흡한 맞아요. 상태에서 시험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어떤 학교가 그러려면 범위 내에서 이걸 뭘 좀 더 어렵게 내고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거 좀 열받는 부분입니다. 혹시 광명북고 관계자 보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면 그냥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위가 이번 기준으로 22지문 22지문의 교과서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실은 많은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죠. 나머지 문제들은 좀 형이 할만해. 근데 아시죠? 그거 필러. 필러 문항 그 서술형 문제들. 논수령이라고. 맞아. 논답형인가? 그죠? 광명북고는 가만 있어. 논수령이야? 네. 제가 지금 방금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네. 논수령. 이 논술형이라고 되는 요 문제들이 진짜 열받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 지문 띄워가지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지문들 바꿔놨어요. 보통은 지문이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 빈칸 문제면 그 부분만 바꿔갖고 문제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북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지문을 계속 살짝씩 건드려 넣어. 그래서 애들이 좀 뭔가 좀 덜컹거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논수령 2번이죠. 네. 중반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컨버스 리브 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바꿔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만했다. 조건에 보면 단어를 주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익은 대로 뭔가 접근을 한다면 적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근데 그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적고 나서 이게 문법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능력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열받는 문제는 뭐냐? 논수령 3번이죠. 저희가 이거 같이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것들도 일단은 저희가 출발하는 부분에서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원문 이거 보이시죠? 화면에 나갈 겁니다. 원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원문에서는 어떻게 출발했냐? however 하는 절로 출발했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regardless라고 했으니까 전치사로 해서 전명구로 바꿔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의 구조를 기억하고서 외워놨던 학생,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저희가. 그랬던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헉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주어동사 써도 되나 이런 느낌? 그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안쪽에서 제일 항상 열받는 조건이 뭐잖아요? 필요할 경우 뭐? 단어의 형태를 변환시켜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동사를 씀에 있어서 저희가 맨날 수업하고 점검하는 그거 수, 시제, 태와 관련한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점검이 가능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형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변형 자체, 지문 자체를 아예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심적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어떤 전통적인 문제들의 어떤 일반적인 유형들을 풀어가면서 생겼을 자신감도 아마 거기서 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선별해서 푸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여기서 당황했다 뒷문제 다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문제 더 얘기할 소리가 있었죠? 9번. 9번 문제 앞쪽에 어법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특이점이 있어요. 이거 그거잖아요. 선택지 밑줄이 없어. 네. 그죠? 뭐 하다못해 어떤 구나 절 정도까지 밑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문장 없습니다. 앞에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번호만 있어요. 그래놓고 또 열받게 복수 선택이야. 문장에 틀린 부분이 있는 개수를 고르래. 아하. 이게 시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9번만 그럴 것 같은데 음. 옆에 10번도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이 두 문제가 어법이니까 할만해 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치, 마침표부터 마침표의 모든 문장을 분석하려고 하면 눈에 익은 것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 A, B, C, D 선택지만 돼도 그죠? 뭐 틀린 것들을 모두 고르세요 패턴 있잖아요. 그건 정도만 됐어도 아마 요거 해서 추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좀 짧아질 텐데 근데 이런 식이면 당황스러운 거지. 본인이 맞게 골라놓고도 개수가 이게 맞나?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평이한데 이 네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일단 본인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그렇죠. 인지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시키느냐 이게 강사의 역량이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 어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로 맞힐 수 있는 선이 이제는 한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60도 아니라 한 절반 정도가 외워서 맞힐 수 있는 만큼이고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역량이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이. 근데 그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내신 기간에 생길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검, 확인, 어떤 체크 이런 것들에서 응용하는 것까지도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단순하게 영작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어떻게 고쳤을 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선택형 문제가 나오면 잘 골랐네 끝 이게 아니라 왜 여기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의 점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야 돼. 그래야 복고에서 좀 그래도 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만한 그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든 잘할 학생이고 어디 가도 잘할 학생들. 그렇지. 근데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본인 실력보다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아니면 동실력자 친구들보다 뭔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봐줘야 돼요. 그냥 문제 풀고 땡, 풀고 땡, 채점하고 그렇지. 땡 그건 이런 안 느낌으로 돼요. 갔다가는 점수가 나올 수가 맞아. 없어요. 이거 그리고 디테일의 싸움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냥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집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준비시켜줘야 되는 과정, 강사들의 준비 과정에서 별로 사실은 유익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인적인 점검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서 또 좀 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체크해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많이 내주죠. 그렇죠. 몇 개 준비해와라 어느 부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 필기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시킵니다. 왜냐면 그게 포인트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빠르게 잡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고도 사실은 단어도 있고 또 뭐 교과서가 뭐 빠질 때도 있지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또 프린트 또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는 것들이 연도가 좀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만 챙긴다 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도표 문제 내용일치 문제, 실용문 이런 데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암기로만 끝나는 상황이면 아마 100점에 한 70점 정도 그러면 사실 2등급 끝선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죠? 이번에 최소한 한 90한 2점 이상 맞았어야 10번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고 시험들도 미리 변형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국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